왜 영흥도의 집을 떠나셨습니까? 친척들이 매일 찾아와 곁뛸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부자는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흥도, 인천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에 70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기록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15년 영흥도에서 일어난 한 부부의 실종에 관한 것입니다. 1년 후 밝혀진 진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재산과 가족,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가을, 영흥도는 평화로웠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주민들은 여느 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박영수 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73, 아내 김순희 씨는 71였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는 영흥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대대로 이 섬에서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땅이었지만 박영수 씨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박영수 씨 자신이 평생 모아서 불렸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박영수 씨가 소유한 땅은 약 20만 평이었습니다. 대부분 농지와 임야였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수백억 원의 가치였습니다. 영흥도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박영수 씨를 땅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 부부의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영흥도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낡은 한옥에서 살았습니다. 30년 넘은 집이었습니다. 개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편해요. 조상님들이 사신 집인데 박영수 씨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부부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봤습니다. 배추, 무, 고추를 심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을 길렀습니다. 주민들은 박영수 씨 부부를 좋아했습니다. 인심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시고, 이웃 주민 최미숙 씨의 말입니다. 명절 때면 떡도 돌리시고, 동네 잔치 때는 꼭 참석하시고, 자식은 없지만 외롭지 않아 보였어요. 박영수 씨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입양도 고려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살면 되지. 박영수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부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아꼈습니다. 박영수 씨는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정원에 심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사이좋은 부부도 드물어. 땅도 많고 돈도 많은데 검소하게 사시니 본받을 만해. 박영수 씨 부부는 영흥도의 모범적인 주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흥도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리가 놓이고 관광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땅도 가치가 몇 배로 뛰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친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30년 연락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친척, 사촌, 조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이모부, 안녕하세요. 박영수 씨는 처음에는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김순희 씨도 밥을 차려주고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친척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수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땅이 참 많으시네요. 이모부, 요즘 땅값 많이 올랐죠? 자식이 없으시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영수 씨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순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이상해요.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2014년부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조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모시고 살게요. 서울로 오세요. 삼촌 건강도 챙겨드리고 재산 관리도 제가 할게요. 박영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어. 다른 친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땅을 좀 파시는 게 어때요?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병원비도 쓰고 그러잖아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박영수 씨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아직 팔 생각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저씨, 유언장 쓰셨어요? 자식이 없으시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순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언장 타령이야. 친척들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자주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겉으로는 안부를 물었지만 결국 재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재산만 노리는 거야.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이웃 주민들도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요즘 박 씨네 집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옆집 이웃 김철수 씨의 말입니다. 차 타고 와서 한두 시간 있다가 가요. 보니까 친척들인 것 같던데. 2015년 여름 한 친척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저씨, 재산 관리를 법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변호사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박영수 씨는 화를 냈습니다. 누가 정리하래? 나가. 그날 이후 박영수 씨 부부는 문을 잘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와도 바쁘다, 몸이 안 좋다며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와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씨 어디 가셨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박영수 씨 부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지? 박영수 씨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2015년 9월 부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웃들은 박영수 씨가 뭔가 서류를 정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법무사 사무실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이웃의 증언입니다. 10월 5일 박영수 씨는 평소처럼 텃밭을 돌봤습니다. 10월 6일 김순희 씨는 이웃에게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올해는 배추가 잘 됐어요. 좀 드세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아침 박영수 씨 부부는 집에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이라도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재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있던 사람이 오늘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영흥도에서 땅 부자로 살던 박영수 씨 부부와 그들을 둘러싼 친척들의 탐욕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015년 10월 7일 부부가 사라진 날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 아침 8시 옆집에 사는 최미숙 씨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평소 박영수 씨는 아침 6시면 일어나 텃밭을 돌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텃밭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신가 보다. 최미숙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시가 되어도 10시가 되어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최미숙 씨는 박영수 씨 집 대문 앞에 갔습니다. 박 씨,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씨, 순희 씨,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최미숙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집안에서 쓰러진 건 아닐까? 70대 노인이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이상해요. 박신혜가 너무 조용해요. 3명의 이웃이 함께 박영수 씨 집을 확인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거실에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TV 리모컨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있었습니다. 슬리퍼도 현관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사람은 없는데 집은 정리되어 있어요. 이웃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행이라도 가신 걸까요? 하지만 박영수 씨가 여행을 간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이웃들은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영흥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박영수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이웃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분 열쇠를 가지고 있던 이웃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부터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거실, 방, 부엌, 화장실, 모든 곳을 살펴봤습니다. 집안은 매우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이불도 개켜져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도 깨끗했습니다. 설거지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반찬, 과일. 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며칠 전에 장을 본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나간 것 같지 않은데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옷장을 확인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빠진 옷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행 가방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짐을 싸간 흔적이 없네요. 거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도장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있었습니다. 통장을 두고 가셨다는 게 이상한데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차고를 확인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20년 된 구형 소나타였습니다. 차 안도 깨끗했습니다. 차 키는 집안 현관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차도 안 가지고 가셨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걸어서 나가신 건가요? 하지만 영흥도는 섬입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배를 타려면 선착장까지 가야 하는데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월 6일이나 7일에 박영수 씨 부부를 보신 분 계세요? 최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6일 오후에 김순희 씨가 저희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몇 시쯤이었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으셨어요. 밝게 웃으시면서 김치 드시라고 하셨어요.
다른 이웃 김철수 씨도 증언했습니다. 6일 오전에 박영수 씨가 텃밭에서 일하시는 걸 봤어요. 인사도 나눴고요. 날씨 좋네요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경찰은 7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박영수 씨 부부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7일 새벽은 제가 못 봤어요. 그날 제가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 최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경찰은 선착장에 확인했습니다. 6일 저녁이나 7일 새벽에 박영수 씨 부부가 배를 탄 기록이 있나요? 선착장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6일 마지막 배는 저녁 8시였는데 박 씨 부부는 안 타셨어요. 7일 첫 배는요? 아침 6시 배였는데 타지 않으셨습니다. 선착장 CCTV도 확인했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박영수 씨 73세, 김순희 씨 71세, 10월 6일 오후 3시 이후 행방불명.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흥도는 작은 섬입니다. 주민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섬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해안가도 확인했습니다. 산도 확인했습니다. 이틀간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흔적도 없었고 산에서 조난당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10월 9일 박영수 씨의 친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삼촌이 실종되셨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친척들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건인가요? 사고인가요? 경찰은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범죄의 흔적은 없습니다.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강제로 끌려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간 건가요?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친척들 중 한 명이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닌가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친척이 물었습니다.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재산은 그건 법률 문제입니다. 일단 실종자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이웃들은 친척들의 태도에 불쾌해했습니다. 사람이 실종됐는데 재산 이야기부터 하네. 최미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만 걱정하는 거 아니야? 10월 10일 경찰은 박영수 씨의 은행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실종자 수사를 위한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통장에는 상당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6일 이후 거래 내역이 없었습니다. 현금 인출도 없었고 카드 사용도 없었습니다. 돈을 안 쓰고 어떻게 생활하시지? 경찰은 의아했습니다. 미리 현금을 준비하셨을까요? 하지만 집에서 현금을 많이 찾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10월 12일,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박영수 씨 부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영흥도 70대 땅 부자 부부 실종. 기사가 나갔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친척들이 나타났습니다. 20년, 30년 만에 연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걱정한다고 했지만 결국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거 남기셨나요? 이웃들은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살아계실 때는 찾아와서 괴롭히더니 이제 또 재산 때문에 모여드네요. 경찰은 계속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10월 15일 경찰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9월 말에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서류를 작성했는지는 비밀이었습니다. 법무사는 고객의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의 실종은 계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법적 서류도 준비하고 그리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어디로 간 걸까요? 어떤 탐욕은 예의로 포장됩니다. 걱정돼서 왔어요 라고 말하지만 눈은 재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박영수 씨 부부가 흔적 없이 사라진 10월 7일과 그 후 일주일간의 수색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부부와 점점 노골적으로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초 박영수 씨 부부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공식 수색은 2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범죄의 흔적이 없었고 사고의 가능성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실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미숙 씨를 비롯한 몇몇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소문을 계속했습니다. 혹시 서울 가시는 분 있으면 박 씨 부부 보셨는지 좀 봐주세요. 부산 가시는 분도 혹시 모르니 눈여겨봐주세요.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박영수 씨 집에는 친척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 왔지만 11월에 들어서는 대여섯 명씩 몰려왔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친척들이 실종 사건 이후 서로 연락하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월 5일 박영수 씨의 조카라고 하는 박민수 씨가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삼촌이 혹시 유언장 같은 거 남기신 게 없을까요? 최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물으세요? 그냥. 삼촌 의중이 궁금해서요. 다른 친척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삼촌이 자식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웃 김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11월 10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수 씨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실종 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웃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실종 선고 이야기를 하다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실종 선고는 실종된 지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절차를 알아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불쾌했습니다. 박 씨가 살아계실 가능성도 있는데 벌써 죽은 사람 취급하네요. 그날 저녁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최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왜 떠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김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친척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웃들은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2014년부터 친척들이 자주 찾아왔던 것, 박영수 씨 부부가 점점 지쳐가던 모습, 박 씨가 한 번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최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어요. 친척들이 자꾸 찾아와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다른 이웃 이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김순희 씨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서 괴로워요라고. 11월 15일 친척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더 가까운 친척인지,
누가 더 자주 방문했는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내가 삼촌을 더 자주 뵀어. 아니야, 내가 더 가까운 혈족이야. 어떤 친척은 이웃들에게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박영수 씨를 잘 모셨다는 걸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이웃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 건 못 해드려요. 솔직히 평소에 오신 것도 별로 못 받는걸요. 11월 20일 한 친척이 박영수 씨의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제가 집을 관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실종자의 재산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친척은 화를 냈습니다. 저도 가족인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웃들은 박영수 씨 집을 더욱 철저히 지켰습니다. 매일 번갈아 가며 집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물건을 훔쳐갈까 봐요. 최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죠. 11월 말 친척들 중 한 명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갔습니다. 박영수 씨 소유의 땅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략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가 다른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10명이니까 1인당 50억씩이네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이웃들은 경악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지도 모르는데 벌써 나눠 먹을 계산을 하다니. 김철수 씨는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12월 초 박영수 씨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친척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정말 고모부와 고모가 걱정돼서 왔어요. 그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모부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요즘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친척들이 자꾸 찾아와서 재산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고모부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세요. 문전박대하세요. 그랬더니 고모부님이 그래도 친척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착하신 분들이에요. 이웃들은 그제야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 친척이 와서 땅 좀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매수자를 알아보겠다고 했대요. 최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씨가 의심하셨대요. 왜 갑자기 땅을 팔라고 하지? 혹시 자기가 중개 수수료를 챙기려는 건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웃도 증언했습니다. 지난 봄에는 어떤 친척이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재산 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했대요. 김순희 씨가 거절하셨대요.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라고. 12월 중순 박영수 씨의 오랜 친구가 영흥도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작년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그가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한숨을 쉬더라고요. 무슨 고민이었나요?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친척들 때문이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땅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나타났대요.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영수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내 땅을 나눠 가지겠지. 하지만 나는 그게 싫어. 평생 나를 무시하고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한테 왜 내 재산을 줘야 하지? 라고.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영수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땅을 팔아서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9월에 법무사를 찾아갔나 봐요. 최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뭔가 법적 서류를 준비하신 거겠죠.
12월 말 실종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박영수 씨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기다리기 지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5년은 너무 긴데. 하지만 이웃들은 확신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살아계세요. 그리고 돌아오실 거예요. 언젠가는. 최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때로는 작은 우연이 진실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6개월간 아무런 소식이 없던 부부, 그들의 흔적이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실종 3개월 동안 점점 노골적으로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6개월이 지나고 우연히 발견된 단서와 진실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4월 박영수 씨 부부가 실종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흥도의 텃밭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의 텃밭만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최미숙 씨는 매일 박영수 씨 집 앞을 지나가며 확인했습니다. 혹시 돌아오셨나? 하지만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자주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5년을 기다려야 한다니. 어떤 친척은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친척들은 여전히 집착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영흥도를 찾았습니다. 혹시 소식 있어요?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없어요. 4월 15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흥도에 사는 한 주민의 딸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이상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주민 이영애 씨의 딸 이수진 씨였습니다. 엄마, 나 이상한 거 봤어. 이수진 씨가 전화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카페에서 박영수 할아버지랑 똑 닮은 사람을 봤어. 이영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확실해? 글쎄, 확신은 못하겠어. 근데 정말 비슷했어. 나이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옆에 할머니도 있었는데 김순희 할머니 같았어. 이영애 씨는 즉시 다른 이웃들에게 알렸습니다. 최미숙 씨, 김철수 씨가 모였습니다. 정말일까요? 확인해 봐야죠. 이수진 씨에게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느 카페였어? 서귀포 중문 근처 바닷가 카페였어요. 작은 카페인데 이름은 기억 안 나요. 말은 걸어봤니? 아니요. 확신이 없어서 못 걸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면 실례잖아요. 그분들 뭐 하시던데? 그냥 차 마시면서 바다 보고 계셨어요. 편안해 보였어요. 웃으시기도 하고. 이웃들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최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박 씨가 제주도를 좋아하셨거든요. 몇 년 전에 여행 갔다 오셔서 제주도가 참 좋더라고 하셨어요. 4월 18일 이웃들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박영수 씨 부부로 추정되는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영흥파출소에서 본서에 보고했고 본서에서는 제주도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에서 순찰차를 보냈습니다. 중문 일대 카페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가 수십 개였습니다. 70대 노부부를 본 곳이 어디인지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이었나 봐. 이웃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영흥도 출신으로
제주도에서 사는 박정수 씨였습니다. 저 박영수 씨 봤어요. 확실해요. 박정수 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서귀포 시장에서 장 보시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에서 왜 계시나 싶어서. 말은 걸어보셨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걸었어요. 박영수 씨 아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확실히 본인이에요? 100% 확실해요. 저 영흥도에서 30년 살았어요. 박 씨 얼굴 모를 리가 없죠. 옆에 김순희 씨도 계셨어요. 이 제보를 받은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귀포 시장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4월 26일 오전 10시경 한 노부부가 시장을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을 영흥도 경찰에 보냈습니다. 이웃들이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박영수 씨예요. 최미숙 씨가 확신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김순희 씨도 맞아요. 저 옷 제가 봤던 옷이에요. 경찰은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CCTV를 따라 노부부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사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서귀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노선을 따라 수색했습니다. 노부부가 내린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부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분들 저기 작은 집에서 사세요. 6개월 전쯤 이사 오셨어요. 6개월 전이요?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10월 실종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떤 분들이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텃밭도 가꾸시고 이웃이랑 별로 말씀은 안 하시고 근데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인사는 잘 하시거든요. 이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자세히는 안 여쭤봤어요. 5월 2일 경찰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흥도에서 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박영수 씨였습니다. 박영수 씨 맞으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6개월간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김순희 씨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친 곳도 없었고 억지로 끌려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영흥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경찰서로 모셨습니다. 범죄 용의자로서가 아니라 실종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서귀포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평생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땅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척했지만 결국 재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김순희 씨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획하신 겁니까? 네. 9월부터 준비했습니다. 법무사에게 유언장을 작성했고 재산 처분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밤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제주도까지 오셨습니까? 택시를 불러서 인천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미리 집을 구해놨었습니다. 경찰은 영흥도에 연락했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 찾았습니다. 제주도에 계십니다. 건강하십니다. 이웃들은 환호했습니다. 살아계셨구나. 하지만 친척들에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부탁이었습니다. 아직은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은 절망에서 나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난 70대 부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지난 이야기에서 6개월 만에 제주도에서 발견된 박영수 씨 부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왜 떠났는지,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5월 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조사실. 박영수 씨 부부는 경찰 앞에서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73세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2014년부터였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흥도에 다리가 놓이고 개발이 시작되면서 땅값이 올랐어요. 그때부터 친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20년, 30년 만에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친척이잖아요. 잘 지내나 싶어서 반겼습니다. 김순희 씨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정말 안부를 물으러 온 줄 알았어요. 밥도 해주고 차도 대접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은근히 땅이 얼마나 있는지, 가치가 얼마인지 물었어요. 요즘 땅값 많이 올랐죠? 개발되면 더 오를 거예요. 이런 말들을 했어요. 김순희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조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부 자식이 없으시니까 외로우시죠? 제가 자식처럼 모실게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조카가 한두 달 자주 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모부, 저한테 땅 관리를 맡기세요. 제가 잘 관리해서 돈도 벌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위임장을 써달라고 했어요. 박영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화를 내면서 이모부는 저를 못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2015년 들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 친척들이 경쟁하듯이 찾아왔어요.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가까운 친척이라고, 자기가 우리를 더 잘 돌봐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한 친척은 서울로 모시고 가서 요양원에 모실게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서울로 데려가서 땅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박영수 씨는 계속했습니다. 다른 친척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 거예요. 땅을 좀 파세요라고 했어요. 저희는 건강했어요. 병원도 거의 안 가는데 그냥 땅을 팔게 해서 돈을 챙기려던 거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친척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박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장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빨리 죽어서 재산을 물려받기를 바라고 있구나. 김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자식이 없는 게 죄인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땅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것도 많아요.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살았어요. 박영수 씨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지만 검소하게 살았어요. 30년 된 집에서 살고 직접 농사 짓고 그런데 친척들은 우리를 ATM 기계로만 봤어요. 2015년 9월 두 부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흥도를 떠나기로 했어요.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누가 찾아올까, 전화벨이 울릴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재산 처분 방법도 정했어요. 재산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 푼도 친척들한테는 안 줄 겁니다. 20만 평 땅을 모두요? 네. 전부 다요. 장학재단을 만들 겁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일부는 양로원에 기부할 겁니다. 자식 없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김순희 씨도 말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에게만 주고 싶었어요. 영흥도 이웃들. 그분들은 우리를 재산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줬어요. 이웃들한테는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미안했어요.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최미숙 씨, 김철수 씨, 이영애 씨.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말하면 말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알려질까봐 걱정됐어요. 10월 6일 밤 두 부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거의 안 챙겼어요.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서류 조금. 그리고 우리 둘만 있으면 됐어요. 택시를 미리 불러놨었어요. 밤 11시에 집 앞에 왔어요. 조용히 타고 인천으로 갔어요. 새벽배를 타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의 6개월은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왔어요. 재산 이야기도 안 했어요. 작은 집을 빌렸어요. 텃밭도 만들었어요. 영흥도에서 하던 것처럼 상추, 깻잎, 고추를 심었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우리가 누군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웃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좋았어요. 박영수 씨는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잤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행복했어요. 영흥도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박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친척들이 있는 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웃들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미안해요.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전화라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경찰은 영흥도 이웃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최미숙 씨, 김철수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씨 부부가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제주도에서 평화롭게 살고 계십니다. 이웃들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계셨구나. 건강하시구나. 돌아오실 거예요? 최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경찰은 대답했습니다. 아마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사실 계획이십니다. 이해해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알아요. 왜 떠나셨는지. 친척들 때문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어떤 결정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500억 원의 재산. 친척들은 나눠 가질 생각을 했지만
주인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박영수 씨 부부가 왜 영흥도를 떠났는지 그 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재산 기부 소식이 알려진 후 친척들의 반응과 법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5월 10일 박영수 씨 부부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영흥도 실종 부부 제주도에서 발견. 6개월간 평화롭게 생활. 기사가 나갔습니다. 기사에는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 500억 원 상당 재산 전액 사회 기부 계획.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흥도에 있던 친척들은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기부? 전액 기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5월 11일 친척들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10여 명이 영흥도의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받을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한 친척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해. 혈족에게 상속할 권리가 있잖아. 다른 친척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변호사 선임해야 해.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재산 소유자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기부를 결정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친족이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요? 친척이 물었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박영수 씨는 자식이 없고 부모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나 조카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친척들은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도 가족인데.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재산은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5월 15일 박영수 씨의 법무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2015년 9월 28일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을 받았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첫째, 영흥도 소재 토지 20만 평 전부를 박영수 마이너스 김순희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둘째, 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셋째, 토지 매각 대금의 일부는 무연고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건립에 사용한다. 넷째, 영흥도 이웃 최미숙, 김철수, 이영희 세 분께 각각 1억 원씩 감사의 뜻을 전한다. 다섯째, 나머지 친족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박영수 씨 부부를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다. 탐욕스러운 친척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다. SNS에는 응원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박영수 씨 같은 분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다. 자식 없다고 친척들이 재산 노리는 거 정말 추하다. 반면 친척들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돈 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괴롭혀서 집에서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다. 5월 20일 친척 중 일부가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삼촌을 걱정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실종 직후 유언장을 물어보셨나요? 친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실종 한 달 만에 변호사를 데리고 실종 선고 절차를 알아보신 이유는요? 친척은 인터뷰를 중단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여론은 점점 친척들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영흥도 주민들도 증언했습니다. 저 사람들 평소에 한 번도 안 왔어요. 박 씨 부부가 힘들어 하시는 거 우리는 다 봤어요. 최미숙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검소하게 사시고 이웃을 잘 챙기시고 그런데 친척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걸 봤어요. 안쓰러웠어요. 김철수 씨도 증언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박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탐욕스러운 사람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라고. 그때 이미 결심하셨던 거예요. 5월 25일 박영수 씨 부부가 제주도에서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김순희 씨도 말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외로웠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 재산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다면 그게 더 보람 있어요. 친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습니다. 6월 1일 박영수 마이너스 김순희 장학재단 설립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사와 회계사가 재단 설립을 도왔습니다.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첫 해에는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단준비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양로원 건립 계획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자식 없는 노인, 무연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영흥도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영흥도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박 씨가 고향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6월 10일 최미숙 씨, 김철수 씨, 이영희 씨에게 각각 1억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웃으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박영수 씨는 고집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진심으로 대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세 사람은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했습니다. 최미숙 씨는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청소년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을 낳는다. 이게 진정한 나눔이다. 6월 말 친척들의 법적 대응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유 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재산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삼촌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몇몇은 끝까지 불만을 표했습니다. 불공평하다. 우리도 가족인데. 하지만 여론은 차갑했습니다. 평소에 잘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것.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게 맞다. 7월 박영수 씨 부부는 여전히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텃밭을 돌보고 산책하고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행복합니다.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행복합니다. 박영수 씨도 웃었습니다. 우리 재산이 좋은 일에 쓰인다는 걸 알고 있으니 뿌듯합니다. 이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산입니다. 어떤 삶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화, 존중, 진심. 이것들은 재산보다 귀한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박영수 씨 부부의 재산 기부 소식과 친척들의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현재 박영수 씨 부부의 모습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4년 현재 박영수 씨는 82세, 김순희 씨는 80세가 되었습니다. 9년 전 영흥도를 떠난 후 줄곧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마을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박영수 씨는 일어나 텃밭으로 향합니다. 82세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꾸준합니다. 텃밭에는 상추, 깻잎, 고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김순희 씨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집니다. 80세지만 요리 솜씨는 여전합니다. 두 사람의 아침 식사는 소박하지만 따뜻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 박영수 씨가 말합니다. 산책 갈까? 김순희 씨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러자 5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입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오전 10시 부부는 바닷가를 걷습니다. 천천히 손을 잡고 9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생각나? 김순희 씨가 묻습니다. 기억하지. 두려웠지.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 박영수 씨가 대답합니다. 후회한 적 있어? 한 번도. 당신은? 나도 없어. 이게 우리가 한 최고의 선택이야. 제주도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을 좋아합니다. 좋은 분들이에요. 이웃 강민수 씨가 말합니다. 조용히 사시지만 인심은 좋으세요. 김치 담그시면 나눠주시고 텃밭 채소도 주시고. 처음에는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몰랐어요. 다른 이웃 고은희 씨가 말합니다.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죠. 500억 재산 기부하신 분들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런 티를 안 내세요. 박영수 씨 부부는 제주도에서도 검소하게 삽니다. 작은 집, 중고차, 소박한 식사. 돈이 많다는 걸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편해요. 박영수 씨가 말합니다. 화려한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2016년 설립된 박영수 마이너스 김순희 장학재단은 2024년 현재까지 12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총 지원액은 120억 원이 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할 뻔했던 학생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학생 중 한 명인 김지은 씨는 현재 의사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휴학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 저는 무료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 김순희 할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다른 장학생 이준호 씨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덕분에 교대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언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만나 뵙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2020년 영흥도의 박영수, 김순희, 실버타운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식 없는 노인, 무연고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입니다. 현재 80명의 어르신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아요. 입주자 최영자 씨 78세가 말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살았는데 외로웠어요. 여기 와서 친구도 생기고 건강도 챙기고. 박영수 씨 부부 덕분이에요. 시설장 김미경 씨는 말합니다. 박영수 씨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셨어요. 노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계속 고민하셨죠. 덕분에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지내세요. 영흥도 이웃들은 여전히 박영수 씨 부부를 그리워합니다. 가끔 전화해요.
최미숙 씨가 말합니다. 건강 확인하고 안부 묻고 박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웃들 덕분에 버텼어요라고. 김철수 씨도 말합니다. 작년에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박 씨 부부 만났죠. 여전히 건강하시고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이영애 씨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박 씨가 우리한테 준 1억 원, 우리도 좋은 곳에 썼어요. 박 씨처럼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게 박 씨의 뜻이니까요. 박영수 씨 부부의 집은 여전히 영흥도에 있습니다. 비어 있지만 이웃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최미숙 씨가 말합니다. 그때를 위해 깨끗이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박영수 씨는 말합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주도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영흥도는 고향이지만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추억은 소중하지만 과거에 살고 싶지는 않아요. 2024년 가을 박영수 씨 부부는 장학재단 8주년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섰습니다. 장학생들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주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박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피로 연결된 가족만이 진짜 가족은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서로 존중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친척들은 피로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반면 영흥도 이웃들은 피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김순희 씨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자식처럼 생각해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박영수 씨 부부는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마을, 익숙한 바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김순희 씨가 묻습니다. 그럼 최고로 잘 살았지. 박영수 씨가 대답합니다. 저녁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봅니다. 해가 집니다.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82년을 살았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해. 박영수 씨가 말합니다. 왜? 재산도 많았고 건강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편한 적은 없었어.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이게 행복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진심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피로 연결되어 있어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반대로 피가 다르더라도 마음이 연결되면 가족입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박영수 씨와 김순희 씨는 500억 원을 포기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평화,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관계. 그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행복을 찾았습니다. 2024년 겨울 박영수 씨 부부는 여전히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텃밭을 돌보고 산책하고 바다를 봅니다. 장학재단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실버타운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며 웃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살자.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진짜 가족을 만들자. 이런 메시지가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돈을 위해 살고 있나요? 진심을 위해 살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을 재산으로 보고 있나요? 사람으로 보고 있나요?
박영수 씨와 김순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는 삶, 존중하는 삶, 나누는 삶.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진심과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라진 기록들은 앞으로도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기록들이었습니다.